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36, 37회에서 살펴보았죠.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촌, 농업 부문에서 시작되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죠. 그 결과 농업 잉여가 축적되고 그렇게 확보한 농업 잉여를 이제는 개혁개방 정책을 도시와 공상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적 기초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장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 이론대로 생산력을 억누르고 있는 생산관계를 개혁 혁파하는 게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에 꾸준히 사회주의 개조, 합작화, 인민공사화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 적용한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거칠은 이론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개혁파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우선 농촌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이제는 농촌에서 축적한 농업 잉여를 기초로 도시 부문과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시와 공상업 분야에 대한 개혁 조치를 취하려면 우선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먼저 실험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행, 선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결과를 평가,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여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중국은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아서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고 풀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천하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의 역대 왕조 통치자들은 이미 경험으로 통치 노하우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특구라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맥락에서 정책 실험장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경제특구의 공간적 위치와 범위는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광동성의 션전, 주아이, 샨토우 3개입니다. 그리고 타이완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의 샤먼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경제특구가 선정된 4개 경제특구 중에 3개가 광동성에 그리고 타이완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 샤먼을 선정하고 설치하죠. 경제특구를 구상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립한 초상국, 중국 발음으로는 자오샹주의, 기업유치국 정도의 뜻이죠. 그 초상국에 1978년에 홍콩에 소재한 한 기업이 업무 범위를 중국 본토로까지 확장해달라고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홍콩과 인접한 중국 내의 일단의 지구 내에 수출 상품 생산 기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978년 말에 중공 11기 3중 전회가 개최되고 개혁 개방이 선언되죠. 그래서 이 11기 3중 전회 직후에 이 건의한 그 내용이 매우 빠르게 검토되고 현실화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79년 1월에 중공 광동성 위원회 제1석이 쉬종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죠. 쉬종신이 중공 11기 3중전의 정신을 전달하고자 샨토우시로 가면서 구상한 것을 광동성 당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샨토우에 타이완이 운영하고 있는 수출 가공구 같은 것을 설치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 도시로 샨토우를 선택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개방의 전통이 있는 항구 도시이고 화교의 고향이고 지리적 위치가 외진편이어서 만일 개혁 실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이어서 중공광동성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우선 마오한현, 현전시의 전신이죠. 그 후에 이 마오한현이 현전시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주하이현, 주하이경제특구죠. 지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에서 시로 승격될 뿐이고, 이 마오한현과 주하이현에 수출특구를 설치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1979년 2월에 중국 국무원이 광동성 마오한현과 주하이현에 공업과 농업이 결합된 수출 상품 생산기지,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지구, 즉 새로운 형태의 국경 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 3월에 국무원과 광동성 계획위원회가 마오한현은 현전시로, 주하이현은 주하이시로 승격 및 명칭 변경하고 광동성 직할로 감독받는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79년 4월 5일에서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국무원 중앙공작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 광동성위원회 제1서기 시종신 등이 참석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만일 광동성에 연방정부하에 지방정부와 같은 자율성을 부여해 준다면 이 지역 경제를 10여 년 내에 홍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틀 안에서는 쉽지 않다. 시종신이 표현을 에둘러서 했지만은 하고 싶었던 말 그 뜻은 현 체제를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단기간 내에 경제를 홍콩에 버금가게 성장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었죠. 한편 회의 기간 중 시종신은 광동성 출신이고 당시 국방부 부장이었던 예제닝의 주선으로 덩샤오핑의 자택을 방문하고 덩샤오핑에게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합니다. 덩샤오핑은 이 구상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시합니다. 광동성위원회 시종신이 보고할 때는 해외의 수출 가공구 같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덩샤오핑이 특구라는 명칭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작업팀을 광동성과 푸젠성에 파견해서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두 성의 고위 간부들과 공동으로 특구 설립에 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한 후에 다시 그해 1979년 7월에 광동성 정부가 국무원에 현전을 수출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리고 중공중앙위원회가 광동성과 푸젠성이 대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특수정책과 융통성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확정합니다. 동시에 광동성의 현전, 주하이, 샨토우와 푸젠성의 샤먼에 시험적으로 수출 특구 설치 결정을 합니다. 이 수출 특구가 그 후에 경제 특구로 명칭이 바뀝니다. 경제 특구의 실험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해 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특구는 국내의 현행 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사회주의 제도하에 국가의 거시적 통제와 시장 조절이 상호 결합된 모델의 운행 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 관철하며, 여기서 시장 조절에 방점을 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들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시범을 보일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당시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이 특구에 대해서 정치 특구가 아닌 경제 특구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즉, 특구의 목적은 특수하고 융통성 있는 경제정책과 시책의 시행을 통해서 지역의 입지적 우세를 발휘하게 하고 외자 유치와 다양한 대외경제 합작 추진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대외 교류를 통해서
국제 경제와 기술의 발전 추세 관찰 연구, 그리고 국제시장의 각종 정보 수집, 그리고 간부 훈련과 인재 양성 추진이다 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라는 것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에서 특히 더 그렇죠. 즉 반환 귀속을 앞두고 있던 홍콩, 1997년 귀속 예정이었죠. 그리고 1999년에는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 귀속되는데, 반환 귀속 후에 원만하게 관리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 엔진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야 하고, 특히 샤먼 특구의 경우에는 타이완과의 통일정책 추진을 고려한 일국가 이체제, 일국양제, 이고량즈, 이 정책 실험을 해야 한다는 의도도 경제특구 정책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러팡촌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의 일반 백성들이 이 바오안현, 션전이라는 지명을 접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제작 방영된 비밀 통로라는 스파이 영화였습니다.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잠입하는 간첩의 통로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오안현, 션전 지역 주민들이 홍콩으로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빈발해집니다. 1977년 겨울 당시에 덩샤오핑이 광동성 시찰을 왔을 때 광동성 위원회가 덩샤오핑에게 홍콩으로의 집단 탈출을 막으려고 군부대가 경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덩샤오핑이 이는 정책의 문제이지 군대가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원인을 다시 조사해보라 하고 지시합니다. 광동성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을 사이에 두고 션전과 홍콩으로 나뉘어져서 마주보고 있는 러팡촌 사례가 주목을 끌게 됩니다. 션전 쪽에 있는 러팡촌 주민의 평균 소득은 월 평균 134위안인데 강 건너편 홍콩 쪽 러팡촌 주민의 평균 소득은 거의 100배에 달하는 월 평균 13,000위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홍콩 러팡촌 주민 대부분이 원래 션전 러팡촌 주민이었으나 강을 건너 탈출해서 홍콩 쪽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헤엄을 쳐서라도 강을 건너서 홍콩 쪽 러팡촌으로 가려는 시도가 빈발하고 그것을 막기가 역부족인 거죠. 아무튼 개혁과 개방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988년 6월에 덩샤오핑이 중국 내에서 개최된 한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지에, 내륙이죠. 몇 개의 홍콩을 더 건설해야 한다. 즉 우리의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 육사 천안문 시위 사건이 발발하고 무력 진압된 이후에 이때는 좌파, 보수파죠. 중국에서는 좌파가 보수파죠. 이 좌파, 보수파가 개혁개방 이후에 불거진 부작용, 그런 문제를 비판하고 7.2 정돈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약 2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1992년 춘절 기간에 덩샤오핑이 후베이성 우한 그리고 광동성의 션전, 주하이 등 경제특구와 그리고 상하이를 순방합니다. 이것을 남순 강화라고 부릅니다. 그때 덩샤오핑이 만일 우리가 상하이도 함께 개방했더라면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며 좀 아쉬운 투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당연하고 견고한 도리이다. 파잔슈 잉다오리, 개혁 개방 정책은 향후 100년간 흔들어선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가 확립된 그런 체제에서나 이렇게 자신 있게 해볼 수 있는 이야기죠. 아무튼
최고 지도자가 개혁개방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독려한 이 발언 이후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더욱 적극적, 전면적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이 경제특구 건립 40주년이 되는 해였죠. 이때는 특별히 션전 경제특구가 40년간 이룩한 성과, 인구 약 30만도 안 되던 조그만 어촌이 이제 인구 1000만을 넘어선 중국 내에서도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서 제3위의 일선 도시로 발전한 다큐멘터리, 기획기사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소개됐죠. 1980년대의 션전 그리고 40년 후 현재의 션전을 비교하는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변화 속도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션전 스피드라는 말도 유행하죠. 네, 다음 39회에서는 중공이 경제특구를 종합연계개혁시험구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적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 승급시켜서 추진하는 과정과 장수성 남부지구, 즉 순환지구라 부르죠. 이 순환지구의 향진기업, 그리고 저장성 동남부의 원저우시의 민영기업, 그리고 이우시의 흥상건시 도시발전 모델의 형성과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